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 198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197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988선까지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2000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주긴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2.5포인트 정도 상승한 1977선, 시초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흐름 보시겠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의 13거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 3,800억 원 정도, 4거래일 연속 5천억 원대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은 오늘장에서 1,600억 원 정도 4거래일째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0.5% 강보합권을 머무면서 어느덧 주가가 140만 원 선에 가까운 13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흐름을 보시면요. 현대모비스가 0.6% 조정을 받고 있고요. 완성차는 그보다 견조한 0.2%,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반면에 0.3% 오른 어느덧 주가는 43,150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0.7% 상승한 28,650원, LG화학은 30만 원 선 붙이기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0.5% 하락한 30만 6천 원입니다. 한국전력은 0.3% 빠지면서 3만 원 선 턱걸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2.2% 오늘장에서 조선주가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24만 8,500원입니다. 네, 코스닥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523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523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0.5포인트 정도 빠진 524는 간당간당합니다. 520.58인데요.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한 400억 원에 가까운 36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면에 한 100억 원 가까운 매수세, 외국인은 3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세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3% 상승한 다시 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5만 500원이고요.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3% 정도 빠진 21,700원입니다. CJENM은 계속해서 행보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에서는 2.5% 하락한 38,350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GS 홈쇼핑이 2.5% 빠진 21만 1,400원, 포스코 ICT는 다시 한번 1% 빠지면서 다시 9,000원대 중반 흐름으로 내려왔습니다. 성광밴드는 2.6% 상승하면서 3만 원대 바짝 다가선 29,500원입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연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미 고용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또한 중국지표 호조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하락한 1,082원 50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연저점 1,082원에 대한 부담감 속에 장중 한때 1,081원 80전으로 연저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원 8순 정도 빠진 1,085원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 한때 1988선까지 오르면서 2000선도 기대할 수 있었던 코스피. 현재는 좀 보합권에 머물면서 1978선인데요. 현재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현선물 동시에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들이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강보합권 정도에 이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커트오프 리칭 데이가 있기 때문에 앞두고서는 지금 2000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상존하는 것이 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명절까지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내지는 이제 펀드 일부 환매해서 어떤 뭐 명절 자금으로 좀 쓰려는 그런 아무래도 심리를 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은 뭐 명절 전에는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리는 시장 외에는 어떤 개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좀 끌어올리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따라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좀 환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오전에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현 나면 다시 밀리고 좀 이런 현상이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입니다. 어제 지금 중국 시장도 3%의 급등을 했는데 오늘 뭐 항생지수 1% 정도 그리고 니케이도 한 1% 정도 상해는 지금 뭐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뭐 오후에 어떤 아시아 시장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현 상태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개인들과 그 기관들의 어떤 매물과 좀 맞물려서 시장은 뭐 오늘은 좀 요 정도의 변동성 그 밴드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2000선 내일은 안착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2000선 후의 흐름은 어떨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네, 2000선 사실은 뭐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 2012년도 6월 달부터 대략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지금 차트를 쭉 보면은 가장 많은 매물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부터 2000선 초반까지의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 돌파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올해 6월 달에 2000선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급락 흐름이 나오면서 1800까지 깨졌었거든요. 물론 이번 흐름은 그때와는 좀 다른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축소 그리고 이제 뭐 뱅가드 물량 여러 가지 약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상반기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미 뭐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아는 만큼 그거와 더불어서도 외국인들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00선 돌파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현재의 어떤 외국인 수급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좀 거래량을 좀 추가적으로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역시나 뭐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큰 폭발적인 어떤 거래량 한 7, 8조 원 정도의 거래량 이상이 좀 나와줘야 의미 있는 2000선 돌파가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발적인 외국인의 거래량이 터진다면 2000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 훈풍의 철강주와 기계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 또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주도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앞서서 지금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 철강, 기계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중국 관련주인데 저는 뭐 중국 관련주라고 지금 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경기 회복 관련주라고 좀 이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신조선가 회복이 지금 한 4주 정도 주춤했었는데 다시 한번 회복대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1352포인트에서 하루 만에 1478포인트로 9%의 급등이 나왔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해운 조선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배에 들어가는 후판 두꺼울 후자를 써가지고 이제 두꺼운 철판인데요. 후판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환율도 지금 뭐 계속 1150원 이후로 계속 이제 그 달러 강세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판 가격 인상과 원화 강세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상존한다. 특히나 이제 3분기에 뭐 해운이라던가 어떤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3분기가 가장 좀 피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뭐 현대 하이스코나 뭐 DSR 철강, 태광, NI스틸,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으로 현대 하이스코가 뭐 주문 실수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뭐 그걸 눈앞에서 봤는데요. 한방 주문에 5%를 올리더라고요. 물론 주문 실수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의 전망을 상당히 좀 밝게 하고요. 해운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BDI 지수 급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1위 이제 해운 업체죠. 한진해운 그리고 또 한진해운 홀딩스 2위인 현대상선 3위인 STX 페노션 그다음에 대한해운까지 지금 해운주들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오늘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마지막 특징 관련주들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정부에서 이제 원격 진료 허용 가능성이 또 이제 제기가 됐고요. 물론 이제 허용할 수밖에 없겠죠. 거동이 불편한 뭐 독거노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어제 나온 기사는 뭐 복지부에서 병원 해외 진출 전담부서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훈풍에 지금 밀려서 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인포피아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뭐 코스닥이 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희승 차장님, 본격적인 오후장 전략을 듣기 전에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질 텐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팁을 구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좀 큰 그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 9월 이후에, 그러니까 명절 이후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히려 좀 대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어느 정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이 10조 정도, 10조가 약간 안 되는 정도 수준 매도를 했는데 지금 6월달 이후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한 5조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그 10조 원 매도한 부분을 커버하고 추가적으로 더 신규 매수가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언제나 뭐 그랬듯이 2000선 돌파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돌파 이후에 오히려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매수 자금 유입된 부분, 그리고 이제 2000선 부담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쿼드러블 위칭 데이 때 어떻게 포지션 정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규 포지션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매수 차익 잔고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좀 갖고 가다 이번 만기 때 만약에 롤오버 하면서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추세 그대로 좀 이어갈 가능성, 오히려 굉장히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투자 심리를 흔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2000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를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 확대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뭐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뭐 저조차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만 그냥 믿어라. 외국인들은 자꾸 위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 확대니 뭐 밑으로 빠질 거니 뭐 크게 뭐 하락할 거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빠지면 그때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예측해서 언제나 뭐 맞았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 거의 4천억 가까이 현물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4,25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역시나 외국인들 계속 위쪽으로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침만 잘 들으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만약에 좀 뭐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누른다고 봤을 때 그렇게 누르는 폭이 크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페이크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이제 못 따라 들어가는 2000선 딱 넘어서 차익 실현해야겠다 마음 먹고 매도 주문 넣으려고 하는데 지수 계속 치고 올라가면 그때 매도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2100에서 신규 매수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이크에 좀 당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나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 본인들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많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잘 정리를 해서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급선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 부정적 전망 휘둘릴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즉시해서 투자해보자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추가 상승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도 15,0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지수도 1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13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지만 2,000포인트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 쪽 흐름이 좋은데요.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보유하신 분들 잠시 후에 대응 전략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적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 만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석 달 만에 260선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전장에 제시하신 황금렌 지지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오전장에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수급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4천억 매수, 그다음에 기관계 쪽에 2,900억 대의 매도, 개인들의 포지션에 700억 대의 매도 우위. 자, 이 부분 대비해서 본다라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시장에 찝찝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쉽사리 대응이 안 되는데요. 현재 먼저 그 대응 전략을 먼저 시황가를 잡기 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일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9월물에 대해서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12월물로 넘어가면 무려 미결제량이 15,000계약이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긴즉슨 무슨 얘기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12월물로의 롤오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맞겠습니다. 그래서 롤오버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점이다. 그 속에서 왜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바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베이시스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것이 수급을 정확히 체크하는 데 팩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은 프로그램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기조이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강한 슈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후장 들어와서 시장의 변동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막 식사들을 하시는 시점. 글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12시부터 1시 식사하는 거를 아나 봅니다. 꼭 그때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은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빠른다라면 1시 38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만기 이벤트가 조금씩 걸려들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오픈을 좀 못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영향 확대 속에서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시장을 위로 가고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일부 현물들의 모습이 그닥 좋지는 못하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내버리면 단기적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쉬어갈 조정폭을 만들고 있다. 단기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 옵션 시장 쪽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같은 날 되게 어렵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개인들 콜옵션이 아침 초반부터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그대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눌림 조정 표현을 이벤트를 앞두고 만드는 것이지 대세의 상승 부분이 반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기준 쪽에서 풋옵션 쪽도 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개인들의 소폭 매수세가 모두 다 쌍끌이 메이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세 주체가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으니 이게 하방인가요? 얘기하시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외국인은 롤오버 작업, 즉 차월물로의 이동을 선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속에서 실제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는 아직 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영향일 뿐이다.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다. 이 부분 팩트로 정확히 읽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장에서 대응 전략으로 이제 오후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주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강화시키는 주도인 부분이 아니라 관망세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롤오버를 꾸준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현재 9월물과 12월물과의 괴리율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수를 롤오버하고 있는 기준들이 좀 긍정으로 화답되고 있는 그 주도를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에서의 이제 오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옵션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파생 시장 쪽에 있는 개인들의 수급과 반대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개인들이 매도를 줄이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매도를 줄여서 매수로 전환되면 우리는 영리하게 매도를 잡아도 된다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잡아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 뚱땡이들 찾으러 가겠습니다. 뚱땡이들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많이 만들어지었죠. 아침에 이쁜 뚱땡이, 우리 양봉 뚱땡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뚱땡이가 같이 가라고 얘기를 안 해. 형, 나도 갈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서 오버슈팅이 걸릴 때 여기서 양봉 뚱땡이가 짜잔 하고 양파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이후에 지금 해외 지수 쪽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증시를 좀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금일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해의 흐름이라든가 대만 가권, 홍콩의 모습들이 그닥 그렇게 긍정이진 않습니다. 초반부에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먼저 살짝 선 반영이 됐던 측면에서 갭상승 이후에 강보합 출발 이후에 슈팅으로 양봉 뚱땡이로 들어올린 것이 롤오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위쪽에서 횡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못난이 음봉 뚱땡이가 조금씩 나오는데 아침보다 큰 뚱땡이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아직 시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부터 조금 빠르면 만기 이벤트를 걸 것이다. 이번 만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그재그 패턴이 걸려들 것이다. 그것이 확률상 높다. 당일날이라도 이런 승부수가 좀 띄어질 것이고요. 자,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금일의 마지막 황금 라인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황금 라인은요, 이미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260.5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60.55로 설정을 하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셔야 될 내용으로는 현재 이것이 12월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다시 9월물로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요. 260.55를 설정을 하니까요. 저 위에 지금 걸려있죠. 이미 방송 전에 시그널은 하방 시그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이미 이 부분을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올려쳐서 안착 못하면 매도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의 소문들 상당히 무성한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세 하락의 징후는 아직까지 없다. 기술적으로 이벤트성 눌림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황금 라인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황금으로 모두가 도배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확산된 가운데 오후장 변화가 예상된다.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에서 김동 멘토의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태인데요. 오늘장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탑픽주 찾아볼 텐데 오늘도 조선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탑픽주 어떤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예, 오늘의 탑픽주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동양기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좀 11개월 만에 주가가 25만 원대 돌파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일단 25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현재 24만 9천 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벌크선 운임 지수죠. BDI 지수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개월 내 20%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조선 섹터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개월 만에 일단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조선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한 이후에 현재 박스권역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1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 쪽에서 서서히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대중공업 자세한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다음 토픽주가 동양기전이었죠. 최근 중국 모멘텀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동양기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동양기전은 뭐 중국 회복 기대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일단 근데 다른 자동차 섹터와는 좀 다르게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기계 사업과 자동차 부품 사업 양 갈래로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자동차 부품 섹터들보다는 좀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중국 법인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 사업은 유압 기기 부분들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기대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일단 굴삭기 판매량 이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성장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재고 소진에 따라서 부품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가동률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토픽주로 현대중공업과 동양기전 좀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 대응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이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예, 일단 추격 매수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전고점권역에서 딱 터치를 해주고 난 이후에 현재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볼 것이냐 이 관건을 보고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추세 라인대를 좀 그려보게 된다면 약 21선 방향대를 일단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24만 5천 원권역 이하인데요. 일단 24만 5천 원권역까지는 일단 충분히 좀 눌림이 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4만 원권역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여유 있게 27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대중공업 2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쯤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기전 오늘 장에서 5%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적정 매수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예, 일단 동양기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보단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좀 베팅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약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12,500원권역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2,1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양기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검색 순위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가운데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3%대로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이틀째 오르고 있죠. 화재 리스크를 털고 검색어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다섯째 조용히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검색어 3위에 오른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11개월 만에 25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5위에 오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장중 50만 원 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덩치가 큰 대형주들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른 상황인데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괜찮을까요? 예,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을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화요일 때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종가 무렵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에도 53,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좀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 약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다 거래소 종목군들의 대형주에 포진이 좀 돼 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많이 이제 피로도가 점차적으로 좀 쌓여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잠깐 숨고르기 시장 그 시간에 어느 정도 이 코스닥 시장은 선별적인 종목별 장세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구간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4,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은 현재가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종목들 좀 주의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다 좋은 종목군들만 검색에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이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에 일단 종목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네이버 주가가 오늘 급등세가 나오면서 50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누가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라는 이 지금 제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이버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입니다. 재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격이 좀 점차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조정 포인트를 좀 잡고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9만 원 정도 이하권역이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49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권역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1만 4천 원 정도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박스권을 좀 고렸었습니다. 49만 한 5천 원권역에서 43만 원대의 박스권을 보이다가 금일 일단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상승폭이 약 6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등 수치로 좀 적응해 보게 된다면 약 55만 원 가까이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약 55만 원 정도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테마주 헬스케어주 가져오셨는데 비트컴퓨터가 장중 상한가 터치하게 됐더라고요. 종목들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늘 그 가을 정기 국회에서 원격 진료 허용에 대한 의료법이 개정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주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종목별로도 어느 정도 이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비트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포피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상의 가장 좋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인성정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역배열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다면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정배열권역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헬스케어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 않는 데 반해서 인성정보만큼은 일단 정배열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뭔가 숨겨진 재료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헬스케어주 향후 상승 모멘텀 궁금하고요. 그 가운데 한번 접근해 봐도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저항대에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얼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랑 똑같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좀 기록한 이후에 일단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금일 재료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일단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상한가 은저리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고점권역에서의 저항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추격성 매수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한 종목은 좀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 정보가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약 6,200원에서 5,300원대의 박스권역에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3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5,000원 초반권역까지는 되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아직까지 어떠한 재료 부분들, 일단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저항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매수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성정보는 지금 섣불리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테마주 중에서는 인성정보만이 5,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정재 멘토님의 장중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정재훈 멘토님의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소형주 보유하신 분들 소외감이 많이 드는 장이죠. 지금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LG유플러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2,000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 매수가가 56,500원, 좀 손실이 있는 상태이죠. 다음 종목은 SM, 매수하신 가격대가 41,200원이었습니다. 네, 문자로 포트폴리오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태근 팀장님 3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부터 바로 AS 좀 상담을 받아볼까요? 예, 일단은 뭐 차례대로 그냥 보죠. LGU 플러스, 위메이드, SM 순으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부터 좀 볼 건데 지금 시장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LGU 플러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3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3분기 실적이 과연 부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8포인트까지 가고 난 이후에 현재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과연 그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변수가 아무래도 U+의 어떤 향후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U+ 아무래도 시장이 만약에 오늘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반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조금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그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는데, 자, 화면 잘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자, 빨간색 선, 아래쪽에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네. 위쪽에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이 외국인들이 과연 뭐 때문에 들어오는가,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실적은 이미 노출된 부분이고, 이 매수가 향후에 시장의 조정을 대비한 매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적으로 하는 매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와봐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끊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2,000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응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2,000원을 뭐 지켜주게 된다면은 뭐 기간 조정이다 생각하고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가격 조정에 대비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손절이라든지 그리고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121선이 까만색 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121선이 12,000원까지 접근했을 때 제가 보기엔 주가가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만나는 시점에 그냥 이탈을 해버린다면 그러니까 즉 121선을 이탈해버린다면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121선을 맞고 위쪽으로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보유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점은 조금 미루시고요. 어쨌든 12,000원대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그 여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메이드. 위메이드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윈드러너라는 게임을 출시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 그리고 아시아 쪽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로벌 게임으로 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가장 좋지가 않죠. 코스닥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모바일 결제와 그리고 모바일 게임즈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장기 성장성보다는 어쨌든 일시적인 코스닥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기관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일단 한번 장기로 보시고 어떤 페이스북 통한 어떤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시간은 분명히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뭐 기술적으로 뭐 최근에 대응을 해보고 싶다면은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중요하게 지지 라인이 어디냐면은 자, 화면을 지금 표시해 드릴게요. 자, 4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49,000원 보면서 일시적으로 저항을 받고 나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에 저항이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6월달 그리고 7월달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전문가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4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후에 만약에 이 지지선 49,0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좀 아깝지만 매수가가 지금 얼마죠? 56,500원인데 좀 아깝지만 기술적으로 좀 그 가격적인 부담이 돼서 매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조금 잘랐다가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버티겠다면은 종목 상담 의뢰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자. 다음 SM이죠. 그럼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지지가 나온다면 언제까지 계속 좀 봐도 괜찮을까요?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나오던 반등이 좀 짧은 반등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반등이 나와봐야 55,000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컴투스란지 게임빌, 액터스 소프트 전 게임주가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만 원 전후에서 버텨주는 것만도 조금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9,000원을 만약에 지켜주게 된다면은 5만 원 전후 가격대라도 반등 노리지 말고요. 5만 원 전후 가격대라도 지켜주는 게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절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엔터테인먼트주 SM이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는 무슨 회사죠? 그 화장품 회사하고 동반 합작해가지고 중국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등 시도 나오는데,
SM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실적으로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입니다. 이때 당시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반등이 여의치가 않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등주지만은 이렇게 장기 평선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추세가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SM이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4만 5천 원, 5만 원을 쉽게 돌파하기는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SM뿐만 아니라 그 가요, 그러니까 가수 중심으로 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라든지 어떤 CF 이런 그 수익보다는 앨범이라든지 음원 판매가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원 관련 매출이 많이 떠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많이 좀 부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어떤 비용 측면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41,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4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38,500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때 정도 된다면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SM이 진짜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을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주가가 아마 우상향 할 겁니다. 알아서. 우리가 그때 뭐 나쁘다 그래도 아마 주가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따라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조금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한 38,500원 정도 이 정도도 조금 욕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8,500원 정도 가격이 된다면은 저는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제 의견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LG U+는 계속 좀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49,000원 이탈이 나온다면 정리해보고 역시 SM 또한 38,5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쯤 좀 비중을 정리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들어왔는데 헬스케어 관련 좀 뜨거운 테마주이기도 하죠. 8501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9,11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9,110원이면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설마 오늘은 아니시겠죠? 그러길 바라겠죠. 네. 일단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오늘도 5%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지금 예상 같은 경우는 항상 삼성 얘기가 나오면 M&A, 삼성이 의류 사업에 의류가 아니라 의료 사업에 진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M&A가 나올 때 항상 부각이 되는 회사인데, 모르겠어요. 그 원격 진료가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이번 그 복지부 장관의 그 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슬로건을 건 게 법제화예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 법제화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안 될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마 추진을 한다면은 그 법안을 상정시키고 우리 가을 정기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이번 그 정권 테마는 누가 봐도 바이오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에 묻어가는 그런 흐름이 과연 나올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원격 진료 법제화 추진으로 인해서 지금의 추세가 상향 그러니까 위쪽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전환이 안 된다면은 일시적인 테마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안 준다, 그거는 말씀을 제가 확신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제화가 추진이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비트컴퓨터보다는 아무래도 유비케어가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어쨌든 최근에 와서 8,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제화 추진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해야 되겠죠. 자, 9,120원 뭐 괜찮습니다. 뭐 그 매수 대비해서 빠진 폭은 얼마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유비케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준지를 보세요. 위쪽으로 돌려지게 된다면은 매수가 오더라도 팔지 말고 그냥 쭉 가져가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제화 추진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방향을 트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 가서는 손실이 뭐 20%든 30%, 40%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그 뒤에 판단할 부분이고 지금은 중요한 것은 손절가 제시 안 할게요. 어쨌든 8,000원 부분이 손절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8,000원 지켜주는지 한번 8,000원을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법제화 추진을 해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주가가 위쪽으로 움직여주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자고 좀 유보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포트 상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두 번째 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NC소프트 매수가가 17만 50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 매수하신 가격대가 14,100원. 다음은 BS금융지주 매수가가 14,800원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수익이 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먼저 3종목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BS금융지주부터 한번 봐볼까요? BS금융지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수익이 조금 나고 있는데, 네. 지금 볼 때 제가 보는 지방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 쪽보다는 네.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제가 보기엔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금융지주가 움직인 이유는 대외적인 변수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외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일단 대외적인 변수를 봤을 때는 그 4대 금융지주사 쪽을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행 섹터가 좀 부각이 된다면은 뭐 지방은행들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뭐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교체 매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딴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요게 지금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좀 볼게요. 자,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좀 볼 건데 올해 2월 달부터 이 종목은 주가가 아래쪽으로는 13,5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16,0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3,500원이 하단이고 16,000원이 상단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박스권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13,500원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16,000원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보유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가 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선을 그어 놨어요. 근데 근데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에 와서 8월달 같은 경우 13,500원까지 안 내려가고 위쪽에서 240에서 위쪽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위쪽으로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2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16,000원이 지금 현재 저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16,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 16,000원 제시 안 할게요. 일단은 16,000원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16,000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일단 가져가십시오.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를 한번 의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하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NC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인프라웨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프라웨어는 지금 갤럭시 시리즈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자, 잘 보세요. 또 무슨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이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17,000원 1차 저항이 왔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반등 주는데, 또 17,000원 저항 받죠. 다시 한번,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은 재반등 주지만은 다시 한번 17,000원 저항 받죠. 제가 이 표시를 왜 드릴까요? 그리고 이 표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종목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면 17,000원 저항이네 팔아야겠다. 요 결론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그러고 난다 보세요. 3번의 저항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죠. 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일단 17,000원에서 상승 쪽에서 하락 쪽으로 좀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본다면은 자, 매수가가 얼마죠? 14,100원이죠. 지금 만약에 그 본인이 사신 매수가까지 내려간다면은 그동안 수익 났던 게 아까워서 분명히 못 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건 본전까지 갔을 때 이제 수익 난 게 아까워서 못 파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딱 정해드릴게요. 일단 15,000원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미 놓쳤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사신 매수가 있죠. 매수가 14,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 쪽으로 분명히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은 제가 강제를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제 의견에 좀 동참을 하신다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NC소프트. NC소프트 같은 그냥 갖고 가세요. 저는 그냥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왜 그러냐면 리니지 얘기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 모바일 게임주들의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더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6만 원 전후로 주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요. 자, 16만 원 전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이렇게 좁은 박스권이 하나 좀 뭐하죠? 행보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요 종목은 중요한 것은 위쪽으로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6만 원 가격대를 지켜준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가격사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어떤 큰 폭 증가라든지 그리고 뭐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가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면은 저는 조금은 뭐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네.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는데 18만 원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 가지고 계시다가 18만 원 돌파한다면은 1차적으로 요 화면 좀 화면 요 앞쪽으로 가보면은 작년 11월 달 그리고 작년 7월 달 지지받은 자기가 20만 원 가격대죠. 요 20만 원에 일단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일단은 보유를 하는 게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NC소프트와 BS금융지주는 좀 보유해봐도 괜찮겠지만 일단 인프라웨어는 매수가를 이탈한다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중을 좀 정리하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과 로만선 두 종목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3823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유진기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3,200원의 비중이 20%이시고요. 다음은 로만선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8,100원의 비중 20%. 유진기업과 로만손 들어왔어요, 팀장님. 네, 참 유진기업 그리고 로만손 최근에 좀 개인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흐름도 솔직히 좀 별 좋지가 않아요.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3,000, 4,000원? 뭐 높게 본다면 4,000원이고 낮게 본다면 3,500원인데 계속 좀 저항이 되고 있어요. 일단 뭐 레미콘 회사가 무슨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이마트에 대한 이슈도 완전히 마무리가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누가 보다도 어떤 이슈 뭐 빠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올라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4,000원에서 뭐 3,000원 정도의 박스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권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고 어떤 주가 방향성도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3,180원 정도 가격이 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뭐 교체 매매가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코스피 종목들 잘 가잖아요. 무슨 뭐 어떤 그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기업은 일단 네. 교체 매매 가격에 상관없이 교체 매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로만손 같은 경우 남부 경협주였다가 이 종목은 뭐 실적으로 좀 바뀌었죠. 뭐 시계에서 이제 핸드백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만손이 8,100원인데, 자, 요 종목도 잘 보세요. 주봉 차트인데 위쪽을 잘 보세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얼마가 그 위에 윗꼬리 제외할게요. 윗꼬리 제외 춘수의 캔틀만 보게 된다면 12,000원이 저항이죠. 여기 작년 9월달, 10월달 그리고 나서 올해 4월달에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종목도 좋은 고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추세가 요 종목도 꺾였어요. 지금 이 추세가 적어도 박스권을 만들려면은 요거는 8,000원이 깨지면 제가 보기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좀 보시면은 자, 차 조금만 늘려볼게요. 조금만 늘려보면은 자,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 쳤다가 주가 빠졌다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죠. 요거 8,000원에서 저항받으면 일단 무조건 파세요.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추세가 아래쪽으로 전환이 됐다가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됐다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 쪽 되도록 8,000원 쪽으로 가까이 붙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로만손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현명하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